5분 후 웨비나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웨비나 시작 전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글로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청담 RT 의원 김보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고우리 Real Practice 클리니컬 케이스 앤 인젝션 스트래티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RT 의원의 김보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중에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 액상형 타입의 PCL 제품을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퀴드 타입의 PCL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리퀴드 타입의 PCL이 우리가 실제 임상을 적용을 할 때 어떤 인디케이션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성학적 특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에서 시술을 하면서 또 이런 디테일들이나 시술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고울이라는 제품은 벌써 60여 개국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FDA 승인이 살짝 늦어서 좀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장님들마다 정말 시술 방식도 다양하고 희석 방식도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기존에 프로토콜이 있지만 희석을 부위별로도 되게 많이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멍이라든지 뭐 스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좀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접근을 할 때 기존의 치료 방식은 에너지 디바이스하고 같이 이제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쓰던지 아니면 히알루로닉 액시드를 쓰던지 뭐 그런 거로 단순하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리주란 등의 스킨 부스터,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일시적으로 우리 피부를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울이라는 제품은 제가 처음부터 좀 주목을 했던 이유가 기존에 제가 PCL 타입의 제품을 한 7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PCL 필러 제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너무 좋아하지만 사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놀로마라든지 노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용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당시에 이런 액상형 PCL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이게 과연 기존에는 되게 필러 목적으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필러다 해서 제가 그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고요.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접근을 할 때 볼륨을 주면서 안티에이징을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확산돼서 그 부분들이 좀 더 퀄리티가 콜라겐 매트릭스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좀 좋아지는 것도 하나의 안티에이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간에 확 볼륨이 생기는 것도 만족도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요즘에는 볼륨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해보는 그런 제품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고울이라는 제품은 되게 확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풀 뎁스로 디퓨전이 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레이어 부분에서 퀄리티가 같이 향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몰폴로직 체인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PCL은 이미 FDA 애프로브된 이제 머테리얼로서 주로는 수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성분학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실 부분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가장 많이 기존에 2025년도까지는 많이 비교됐던 제품들이 PLLA나 PDLLA 성분과 그리고 카하 성분, 그리고 PCL과 CMC가 들어있는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이 고울이라는 제품, 이렇게 해서 많이 테이블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메인 인그리디언트를 보시면은 한 바이알당 뭐 150에서 200
PLLA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카하는 1.5cc, 그러니까 1cc당 300mg 정도 들어있고, PCL과 C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액상형 타입의 고우리 같은 경우는 1cc당 21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파티클로 보이진 않지만 함량 자체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었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파티클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로 한 2에서 3cm 정도 가량 디퓨전이 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목적을 이제 퍼포즈를 선정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볼륨을 줄 수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볼륨은 되게 미니멀하지만 그 외에 탄력이라든지 어떤 타이트닝이라든지 어떤 스캐폴드의 기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고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볼륨이 아예 제로다는 아닌데 정말 마일드하고 젠틀한, 정말 미니멀한 볼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얼굴의 부위는 볼륨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위가 어딜까? 그러면서도 탄력을 줘야 되는 부분. 물론 이 고우리에서 프로토콜에서는 눈 주변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도 눈 주변을 좀 더 탄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그리디언트가 아직까지 저한테는 딱 와닿는 게 아직은 없어서 고우리를 많이 트라이를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중 부분에 세로주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볼륨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너무 플러피하게 약간 오리처럼 보인다, 약간 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세요. 그리고 눈 주변도 볼륨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간 부분이나 이런 데도 세로주름이나 콧등주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도 볼륨이 갑자기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입 주변의 세로주름들, 요런 저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고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좋은 점은 이게 되게 스트레터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시술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대충 놓아도 결절이 지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볼륨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시술의 완성도가 낮아도 어느 정도는 평균적으로 시술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제품이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초보자분들이나 약간 인터미디에이트 분들도 마음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측면에서도 제가 보니까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부작용은 멍입니다. 멍. 그 외에는 제 경험상은 부작용이라고 할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 대여섯 시간 정도의 스웰링과 에리세마는 있을 수가 있는데, 브루즈가 한번 생기면 그게 어떤 브루즈는 해결이 그냥 자발적으로 되지만 어떤 브루즈는 좀 롱텀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어떤 노듈이라든지 어떤 뭐 포린 바디 리액션, 그래뉼로마 뭐 이런 것들, 다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에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부작용 측면에서 가장 안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접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첨배율에서 전자현미경에서 봐도 파티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할 때 파티클 프리다, 뭐 이렇게 입자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떤 사이즈 자체를 규정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듈이나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정말 거의 없다, 뭐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또 이제 휴먼 바디에서 채취한 이제 셀룰라 매트릭스, 더말 매트릭스 제품도 많이, 이제 일명 리투오라고 하죠. 그 제품이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우리 제품이랑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성학적 점탄성을 가지고 대표적인, 요즘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나 뭐 필러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필러 중에서 가장 하드한 제품이 있죠. 그래서 그
볼룩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점탄성이 G 더블 프라임 값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점성 값이 떨어지는데요. 이제 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OCC 믹스가 프로토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은 미끄덩미끄덩한 죽 같은 느낌입니다. 죽인데 그 아래 주베르 같은 경우는 거의 워터리한 제형으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만 약간의 점성은 만져지는. 근데 고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점성이 없어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물과 같다라고 보는데요. 약간 비눗물 그런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점성이 없는 제품으로 어떻게 이런 점성과 탄성이 높은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볼륨을 타겟팅으로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엘라스티시티라든지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다른 몰폴로직 체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성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물성 상태를 보면은 리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입자가 물에 같이 섞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주베룩도 마찬가지인데 고우리는 그냥 액상형이다. 스테빌라이즈드 PC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핸들링 할 때도 조금 시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리토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미니멀한 프레셔를 주면서 넣어야지 인젝션이 고르게 되고요. 상당히 인젝션을 할 때도 양 조절을 상당히 조절을 하면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입자감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통증이 좀 심한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리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묽죠. 묽기 때문에 넣었을 때 조절을 확 잘못 프레셔를 가하면 푹 들어가 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고 우리가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하고 났을 때 어떤 특징이냐 약간 모호해요. 이게 볼륨이냐 아니면은 뭐 스킨 퀄리티를 개선을 하는 거냐 결 개선을 하는 거냐 모공을 좋게 하는 거냐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마켓에서 가장 큰 점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와 각각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체인지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되게 집중을 해서 전후 사진 등을 통해서 관찰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적인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탄력이라든지 뭐 리프팅적인 벡터의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스킨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되게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분명히 한 달 뒤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 일단은 들어갔을 때 워터리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다운타임 같은 경우도 어떤 염증 반응 자체가 아주 마일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한 3-4시간 정도 되면 거의 다 가라앉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리테이닝 리가먼트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리테이닝 리가먼트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가 확산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시면 좌측에 보면 우리가 스캐폴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좀 더 층층이 좀 더 탄탄한 구조물들을 만들어서 피부 조직이 좀 더 펴지면서 좀 단단해지면서 좀 견고해지면서 좀 더 조직과 조직들 사이가 좀 더 좋은 퀄리티가 생긴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고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태로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 우리가 인젝을 캐뉼라로 하게 되는데요.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펴집니다. 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D 매트릭스라는 구조를 만드는데요. 마치 스폰지와 같은 어떤 되게 망상의 구조물을 촘촘하게 만들고 어떻게 희석했느냐에 따라서 이 망상 구조물의 촘촘한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시술적으로 좀 완성도가 좋다. 내가 좀 시술에 멍을 들지 않게 할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고 멍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덴스하게 희석을 하이포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1대4가 스타터들이 많이 하는 그런 딜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멍의 이제 인시던스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물이 되는데, 실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고리를 인젝을 하고 나서 조직을 채취를 해서 결국 현미경을 봤더니, 노멀 티슈는 이런 상태로 컨트롤인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주변 사이에, 아디포스 셀 주변 사이에 되게 스폰지 라이크 폼의 어떤 더말 매트릭스가 좀 생겼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망상 구조물들이 생긴다. 그래서 조직들이 조금 더 아주 하드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미니멀한 볼륨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좀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이제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링클이라든지 어떤 약간 리프팅이 된다든지 피부가 조금 반짝거린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콜라겐의 뎁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두터워진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퀴드 폼 PCL 어떤 점성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면,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이렇게 레이어 뎁스와 그리고 범위 부분에서 쭉 이렇게 스프레더빌리티가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약간 비눗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아주 동그란 쉐입의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이제 좀 더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접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프로토콜은 1대3 딜루전, 1대4 딜루전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저는 1대3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딜루전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빨리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뭐 이분이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1대1이나 1대2까지도 이제 딜루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노멀셀라인과 리도케인과 에피네프린을 같이 섞어서 하는데, 에피네프린이 없다 하는 경우는 이제 덴탈 마취로 표면에 인젝션 사이트만 좀 이렇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펑처한 다음에 이제 리도카인이 섞여 있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개의 디자인이 있는데요. 처음에 보고 이게 딱 와닿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걸 왜 할까? 보통은 이제 인디언 주름, 티어트로프 아니면 팔자주름, 그 다음에 옆볼 부분에 좀 탄력이 떨어진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중안면을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좀 채워 넣게 되면 볼륨이 좀 생기면서 쫙 펴지는 듯한 그런 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볼륨보다는 쫙 펴지면서 생기는 어떤 팽팽해짐으로 인해서 볼륨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제일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했을 때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부분을 손으로 짚거나 여기가 조금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눈가의 측면 부분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벡터를 주고 있고요. 옆볼 부분도 이렇게 위아래로 벡터를 주고 있는데요. 주로는 컨투어링을 좀 잡을 때 이런 디자인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레터럴칙 할로우니스가 있죠. 옆볼 페인 부분들이 많으시고 관자놀이도 꺼지면서 눈가도 좀 잔주름이 크로우핏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깔아 넣으면 스트레칭이 되면서 옆볼 페임이 뭐 볼륨이 차오르는 건 아닌데 스트레칭이 되면서 약간 벡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뭔가 얼굴 선이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주름이 조금 개선이 된 듯한 그런 체인지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마 위에 부분을 들어가고 있죠. 이마 위에 부분과 이제 옆에 부분 위아래로 넣었는데, 보통은 이마 위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로우 리프팅이라든지 눈꼬리 부분에 벡터를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쪽 부분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번의 세션을 추천을 하는데, 간격은 저 같은 경우는 1달에서 2달 사이에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하는 편이고, 보통은 1대3 딜루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시린지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은 풀페이스 기준으로는 2개 2cc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니들 인젝보다는 좀 브루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캐뉼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리니어 레트로그레이드 패닝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펑처 사이트는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펑처 사이트를 먼저 한번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좌우로 대칭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가장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디자인과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먼저 24게이지 펑처를 하고 지금 캐뉼라로 진입을 하고 있죠. 아주 천천히 오른쪽 손으로, 이분은 지금 왼손잡이가 했을 때는 이제 다른 손, 그 다음에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왼손으로 촉질을 하면서 캐뉼라의 끝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 할 때 아주 슬로울리, 되게 슈퍼 슬로울리하게 인젝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때 이제 브루즈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잘 파악을 하면서, 보통 서브더말 레이어라고 하죠. 더미스 아랫부분에서 그 다음에 서브큐 있는 부분의 정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캐뉼라의 음영이 살짝 비치는 정도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한번 캐뉼레이션을 할 때 보통은 0.05 정도로 깔아주시는데요. 이게 캐뉼라를 너무 많이 할 수가 없다, 좀 부담이 된다 하는 경우는 0.1 정도로 늘려서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거의 프레저를 가하지 않으면서 살짝 미끄러지듯이 하면 정말 흐르는 물방울이 뚝뚝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용액이 들어갑니다. 좀 더 위에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슈퍼피셜 템포럴 베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캐뉼라를 70ml를 사용을 했는데요. 보통 처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50ml 캐뉼라를 사용을 하시는 게 손에 훨씬 더 잘 익으실 거고요. 그리고 캐뉼라는 23게이지도 사용을 하지만 조금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게이지로 처음에 스타트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캐뉼레이션 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실제 고객분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풀페이스 기준으로 2cc를 가지고 1대3으로 희석을 해서 총 8cc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썹 위에 부분, 가장 많이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디언 주름 부분과 마리오네트 라인, 그리고 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보통은 마취는 저는 이제 너브 블럭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에 덴탈 마취로 인젝션, 펑처 포인트에만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인젝션을 해주고 있고요. 펑처 포인트를 이제 마취할 때도 멍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핀치를 하면서, 펑처를 할 때도 보시면 손으로 핀치를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펑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상은 3배속이라서 좀 빨라 보이는데요. 이제 프론탈, 템포랄 쪽도 이렇게 캐뉼레이션으로 레트로그레이드 하면서 살짝 넣는데, 좌측 손으로 계속 촉질을 하면서 캐뉼라의 끝단을 만지면서 지금 뎁스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앞볼 부분에 미니멀한 볼륨이 올라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인디언 주름의 그루브 정도와 티어트로프 라인 부분에 미니멀하게 깔아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또 옆볼 페임은 또 같이 있으시죠. 그래서 꺼진 부분의 음영 위주로 저는 조금 디퓨즈하게 깔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도 보통 실 리프팅 할 때 사용하는 벡터들 측면에다가 할 때는 좀 이렇게 레터럴 방향으로 오블리크하게 좀 벡터를 주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양을 더 많이 삽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자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볼륨을 기대하면서 넣지는 않지만 팔자 부분에 넣었을 때 약간 리프팅 되면서 조직이 좀 플랩이 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주름도 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넣겠습니다. 지금 덴탈 마취만 간단히 했고 너브블락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지는 않지만 살짝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하지만 용액 자체에 리도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편안해 하시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캐뉼레이션을 할 때 캐뉼라가 끝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 방향을 바꿔주셔야지 중간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레이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뉼라의 끝까지 후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게 가장 좋다. 입가 같은 경우는 멍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리오랄 부분이랑 그 다음에 페리 IV 이쪽 부분은 최대한 멍에 좀 집중을 하면서 더 천천히 더 젠틀하게 시술을 해주고요. 반대편도 역시 펑처를 해주고 펑처 사이트에서 혹시 뭐 브루즈가 생기지 않는지 블리딩이 생기지 않는지 유심히 보면서 시술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오른손을 보시면 진입을 하면서 후진을 할 때 아주 소량씩 저는 깔아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앞볼 부분도 역시 얼굴의 각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어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턱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저의 손과 환자의 얼굴의 플레인이 최대한 패러럴하게 맞추면서 들어가는 것도 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의 조직은 좀 덴스하기 때문에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캐뉼라를 좌측 우측으로 빙빙빙 돌려가면서 진입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진입이 어렵다 그러면 다시 후진을 해서 다시 삽입을 시도를 하고요. 이렇게 그랬는데도 진입이 어렵다 하실 때는 저만의 팁인데 아주 한 방울 정도를 좀 용액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한 0.12cm씩 좀 더 진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압력을 가해서 찌르듯이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부분에 우리 캐뉼라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캐뉼레이션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쉬운 시술인데 멍을 아예 안 만들고 시술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레이어를 한번 보시면 캐뉼라가 음영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뎁스, 서브더말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머슬 레이어까지 걸쳐지게 되면 환자분이 매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너버블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뎁스를 상당히 유의하면서 시술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정말 소량이 남았어요. 0.3 정도가 남아서 33 게이지로 제가 이렇게 미간 부분이나 콧등 부분이나 남성분들은 인상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주름 부분에 제가 살짝 넣어드리고 있는 건데 손으로 핀칭을 하면서 니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 니들이 거의 들어간다시피 하면서 니들을 정말 압력 없이 조금 이렇게 이제 조직 안에 바늘이 묻히는 것처럼 해서 인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원장님들은 리스키하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전후 사진 한번 케이스 보여드리면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눈 밑에 티어트룹과 인디언 폴드가 좀 가장 고민이신 분이셨고, 타 병원에서 이제 필러를 맞으시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필러를 녹이셨습니다. 녹이고 나서 이제 고우리를 시술하셨고, 그 다음 세션에 오셨을 때, 두 번째 세션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눈밑고랑이 좀 있지만 조금 인디언 폴드가 조금 개선이 됐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셨었고, 보통 자이고마틱이랑 인디언 폴드, 그 다음에 눈밑고랑 티어트롭 이쪽 부분에 제가 이분은 시술을 했었고요. 그 다음 세션에서 보니까 이제 눈밑고랑, 인디언 주름, 그 다음에 눈 아랫부분의 탄력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이고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볼륨의 체인지가 엄청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면 할수록 이 부분, 이제 앞광대 부분이 조금씩 이제 펴지면서 좀 퀄리티도 같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50대 중년 여성분이신데요. 눈 아랫부분에 조금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에 필러를 넣을 만한 또 볼륨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좀 쭈글쭈글하다고 하죠. 활짝 웃을 때 쭈글쭈글하게 잔주름이 지지만 눈 아래 부분은 또 보톡스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리주비네이션을 목적으로 저는 리쥬란 아이보다 좀 더 우수한 게 없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제가 고우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약간 남은 부분은 이제 아이브로우 위쪽에다가 좀 넣어드렸고요. 첫 번째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경과관찰 오셨을 때 상태입니다. 눈이 조금 더 생기가 있어졌다. 눈이 좀 더 커진 것 같다. 눈 아래 주름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두 번째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과관찰 오셨을 때 이제 경과 상태를 보시면 눈 주변이 조금 리주비네이션이 많이 됐고, 눈 주변은 아주 조그만한 볼륨도 이제 볼륨으로 느끼시거든요. 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2달 하고 지났을 때는 볼륨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조금 눈이 조금 더 어려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눈 밑부분에 어떤 쉐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분도 눈 주변 부분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눈두덩이 부분도 들어가셨고 눈 아래 부분도 들어가셨습니다. 상당히 좀 리스키한 부분이어서 다른 원장들이 많이 시도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콧등 가로주름이나 눈썹 위나 눈두덩이나 눈 아랫부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아랫부분에도 소량씩 깔아 넣어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눈두덩이 부분이 조금 더 힘이 좀 생겼다. 한 번 시술을 받으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케이스를 간단하게 공유 드렸고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 Q&A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입니다. 사전에 주신 질문들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Q&A에서 첫 번째 질문은 캐뉼라 주입 레이어는 어디를 기본으로 보며 부위별로 차이가 있는지, 레이어를 찾는 저만의 노하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캐뉼라가 약간 들었을 때 비치는 정도의 레이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슈퍼피셜하게 넣으려고 하면 대부분 멍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깊지만 그래도 되게 들어갔을 때 되게 스무스한 느낌이 드는 게 서브큐 레이어거든요. 근데 서브큐 레이어 중에 가장 상단을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고,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면 처음에 캐뉼라를 들어가고 캐뉼라를 들어보세요. 들어봤을 때 캐뉼라의 음영이 비치는 정도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이어는 부위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조직은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부분별로 캐뉼라의 굵기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달리해서 좀 테크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눈두덩이 같은 경우는 저는 27게이지 30mm 캐뉼라를 따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닉에서 보면 우리가 넣는 시린지 자체도 이렇게 다른 원장님들은 한 5cc, 3cc에다 담아서 한꺼번에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프레저를 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1cc 락 시린지에다 항상 담아서 사용을 하면 거의 프레저가 가해지지 않아요.
정말 물 흐르듯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조금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넣어서 바로 그걸 막 이렇게 잡아서 또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넣었을 때 여기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넣는 그런 테크닉, 이런 것들도 시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니들로 미간에 시술을 하셨는데 엠보가 오래 갈 가능성은 없는지. 니들로 미간에 시술했을 때 니들이 끝까지 다 들어가야죠. 33게이지 니들은 뭐 1mm에서 뭐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표면에 닿으면 대부분 흘러 넘칠 거고, 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mm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엠보는 제 경험상 당일 사라지는 정도의 엠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얇게, 정말로 막 스킨보톡스 뜨듯이 그렇게 이 앞볼 부분에다가 실험적으로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얇은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조금 딱딱한 느낌의 어떤 이물감이 있습니다. 이 엠보는 제 경험상 3일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니들링을 할 때 거의 수직에 가깝게 저는 넣거든요. 2mm 니들을. 근데 너무 눕혀서 정말 슈퍼피셜하게 넣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몰딩을 좀 해주시고요. 경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경험상 그렇게 잘못 이제 말프랙티션이 됐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얼굴 외에 목이나 다른 부위에도 시술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등이라든지 목 같은 경우에도 캐뉼라로 시술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니들도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다 손에다가 니들링을 다 해봤습니다만, 바디 같은 경우는 더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붓기라든지 에리스마라든지 스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굴은 되게 예민하게 보이는데 바디 같은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특히 손등 같은 경우는 거의 멍만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운타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시면 환자들에게 다른 리쥬란과 리투오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고우리 제품에 대한 차별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제품을 저희가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약간 리투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리프팅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어떤 성분을 정말 빠르게 넣어서 빠르게 재생을 해서 바로 아웃풋을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더 롱텀하게 봤을 때 점점 더 좋아진다 라기보다는 직후에 정말 빨리 좋아진다 라는 게 좀 더 어떤 효과의 그래프를 보면 그런 거고, 또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고우리 같은 경우는 탄력, 주름, 뭐 마일드한 리프팅 이런 부분에서 제가 컨셉을 잡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리토 같은 경우는 어떤 리프팅적인 부분보다는 모공이라든지 뭐 홍조라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피부 톤을 좀 빨리 밝히면서 하이드레이션을 주고 싶거나 그런 좀 더 스킨 부스터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원장님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뭐 재생 부분이죠. 그래서 볼륨은 거의 없고 피부에서 좀 물광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뽀얘지면서 좀 반짝반짝하면서 수분감이 좋고 건조한 부분이 가장 이슈인 분들이 리쥬란을 많이 본능적으로 찾으시죠. 그래서 건조한 부분이 이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고우리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맞는다라기보다는 좀 더 탄력, 주름, 그다음에 리프팅 이런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볼륨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니즈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가감없이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술 주기, 최적의 효과를 위한 시술 간격 및 권장 횟수.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 얼굴에 시술을 해봤는데요. 한 번으로는 제가 확 느꼈을 때는 보통은 3, 4주 정도에 저는 이제 눈두덩이와 뭐 코,
뭐 이런 눈썹 이런 부분에 좀 간단하게 니들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3, 4주 정도에 정말 확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세션으로는 유지 기간이 상당히 길지는 않구나, 좀 한계가 있구나 느꼈고,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시술을 했을 때 상당히 한 1년 정도는 유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요. 다만 환자분들이 특징적인 거는 고우리를 하고 났을 때 유지 기간이 짧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기는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징적으로 거의 고우리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컴플레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전하고 컴플레인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좋은 그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고울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이쪽 패널 측에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그랜드 심포지엄과 프로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